태만에서 나온 신념. 적극적인 열정이 의견을 만들고 마침내 주의, 주장이라는 것을 낳는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언제까지고 의견이나 주의, 주장에 집착하면 그것은 융통성 없는 신념으로 변해버린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위대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과거 의견을 계속 가지고 있을 뿐 그 시점부터 정신 또한 멈춰버린 사람에 불과하다. 결국 정신의 태만이 신념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옳은 듯 보이는 의견이나 주장도 끊임없이 신진대사를 반복하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고를 수정하여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의 고귀함을 보는 눈을 가져라.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고귀함을 보도록 하라. 그 사람의 비열한 면이나 표면상 드러나는 것만 본다면 그렇게 보는 이 스스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증거다. 그것은 누군가의 저급한 면만을 봄으로써 어리석고 노력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두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은 저런 인간들보다 고귀하다고 생각하려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고귀함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하지 마라. 자신 또한 그와 똑같은 저급한 인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 남편의 직업이나 지위가 마치 자신의 공인 양 말하는 아내가 있다. 그녀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특징, 키우는 애 한견의 영리함, 정원수의 멋스러움, 살고 있는 도시의 아름다움까지 자신의 공인 양 내세운다. 정치가나 관료는 자신들이 시대 전체나 역사를 좌우하고 있는 듯 말한다. 대개의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특별히 가치 있는 것인 양 말하며 알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과 진배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그들은 사물과 지식에 대해 말함으로써 자아와 그 소유욕이 얼마나 비대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와 미래까지도 소유하려 든다. 여성의 대담함.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도 남성이 어떤 일에서든지 대담하고 야만 쪽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체격과 행동에서 갖는 인상에 지나지 않는다. 복수와 연애에 대해서는 여성이 훨씬 대담하고 야만 쪽이다. 성급한 성격은 인생을 위태롭게 만든다. 서로 사랑할 때도, 서로 싸울 때도, 또한 서로 존경할 때도 언제나 두 사람 중 한쪽만이 고뇌하는 역할을 도맡는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한다. 결국 성급한 성격이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떤 경우나 상황, 일이 진행되는 순간순간 단락적으로 반응하며 그때마다 감정을 파열시키고 지나친 언동을 저지르고 만다. 그 때문에 아주 평범한 일조차도 여러 손이 가는 번잡한 일이 되어버린다. 기다리게 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연락도 없이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매너나 약속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은 이런저런 좋지 않은 상상을 떠올리고 걱정하며 이어서 불쾌해지고 점차 분개한다. 결국 사람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나쁘게 만드는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뜻밖의 예의. 감사를 진심으로 거절하면 상대는 모욕을 받았다고 느낀다. 선악 판단의 에고이즘.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악이요 자신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것은 선이라는 식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에고이스트가 있다. 그 사람이 에고이스트인 이유는 일반적인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야만적인 인간이 이 세상에 드물지 않다. 거리로 나가라. 혼잡 속으로 들어가라. 사람들 속으로 가라. 모두가 있는 장소로 향하라. 모든 이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당신은 더욱더 온화하고 착실하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고독한 것은 좋지 않다. 고독은 당신을 깔끔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고독은 인간을 부패시키고 폐인으로 만든다. 자, 집을 나서서 거리로 나가라. 소유의 노예. 인생에는 돈도 쾌적한 주거도 건강하고 풍성한 식사도 필요하다. 그것들을 손에 넣음으로 사람은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소유가 도를 넘으면 사람은 180도 돌변하여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소유하기 위해 인생을 소비하고 휴식 시간까지 구속당하며 조직에 조종당하고 끝내는 국가의 구속까지 받게 된다. 인생이란 것이 끝없이 많이 소유하는 경쟁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일 리 없다. 위험해 보이는 것에는 도전하기 쉽다. 용기 있는 사람을 움직이기 위한 요령이 있다. 그 행위가 위험으로 가득하다.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면 된다. 실제로는 그만큼 위험하고 곤란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다. 용기 있는 사람은 그 행위가 위험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기분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행위나 상황이 타인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도전하려는 심리다. 만일 처음부터 간단하다고 말하면 실패했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곤란한 상황에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용기를 칭찬받거나 적어도 도전 그 자체로서 위로받을 수 있다. 본능이라는 지성이 생명을 구한다.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몸이 약해져 끝내 죽고 만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은 나흘 만에 당뇨병과 다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다. 잠을 전혀 자지 않으면 사흘째부터 환각을 보게 되고 이윽고 죽음에 이른다. 지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다. 지성은 그런 의미에서 편리한 도구와 같다. 그리고 본능. 우리는 본능을 충동적인 것, 야만적인 것이라 치부해버리기 일쑤지만 본능은 분명 우리의
적의 생명을 구원하는 작용을 한다. 중대한 구제의 지능으로 누구나 갖추고 있는 것이 본능이다. 그렇기에 본능이야말로 지성의 정점에선 가장 지성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본질을 파악하라. 광천이 샘솟는 모습은 각양각색이다. 콸콸 넘쳐흐르듯이 용수숨치는 광천, 끝없이 흘러나오는 광천, 똑똑 방울져 나오는 광천. 광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물의 양으로 그 풍요로움을 판단한다. 그러나 광천의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물의 양이 아닌 함유 성분으로 광천의 좋고 나쁨과 질을 판단한다. 후자의 사람은 다른 일에 관해서도 겉으로 보이는 양의 크기나 압도적인 박력에 현혹되지 않는다. 무엇이 인간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근본인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점을 바꿔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인간으로서의 윤리란 어떤 것인가? 이 같은 정의는 시대에 따라 정반대가 될 만큼 달라진다. 고대에는 전통적 관습이나 습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행동을 비행이라 여겼다. 또한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것, 신분을 초월한 평등, 예측할 수 없는 것, 익숙하지 않은 것,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악이었다. 완전히 평범해 보이는 현대의 행동이나 사고의 대부분도 고대인의 눈으로 보면 악이다. 시점을 바꾼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상대나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이 시점의 변화는 아니다. 이 시대의 것을 되새겨보는 것도 시점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